부천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부천 원종에서 홍대 입구간 광역철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전 용역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에 착공 예정이었던 사업 계획도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원종 홍대 입구간 광역철도 사업 해법은 없는지 홍익정경연구소 이도영 소장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오정구 원종에서 홍대 입구역 광역철도 사업은 국토부가 발표한 중장기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작년 이맘때 결정이 된 거죠? 네. 네, 먼저 사업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그 부천 원종에서 홍대 입구간 광역철도 사업은 작년 2016년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광역철도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중장기적 사업이거든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약 한 10년간에 걸친 광역철도 계획입니다. 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네. 강서구의 노현성 구청장이 2호선에 있는 신정지선을 연장을 해가지고 까치산역에서 그리고 화곡시장 그리고 강서구청을 거쳐서 가양을 잇는 네. 서울 시내 도시철도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게 되자 부천시와 마포구도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협약을 맺고 부천 원종에서 화곡, 가양을 거쳐서 한강을 건너서 상암 그리고 홍대 입구까지 이르는 총연장 17.3km의 네.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네, 부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오정구 네. 지역과 또 서울 역시 서남권 개발의 한 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요. 네. 서울시가 뒤늦게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당초에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하고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 그리고 부천과 강서구가 협약을 해서 잘 진행됐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번 서울시에서 사전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예상 외에 0.55에서 0.81이라는 매우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원래 그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BC값이 1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 0.5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서 2012년도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럼 5년 이내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5년째 되는 2017년 올해 해봤더니 경제적 타당성이 없게 나온 거죠. 그 결과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네. 사업 추진 초기에는 부천시와 강서구, 마포구가 했었는데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상 어떻게 같은 용역조사인데 정반대에 나왔느냐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좀 곰곰이 들어가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3년 전이죠. 2014년에 강서구 주축으로 해가지고 부천, 마포구 3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주한 용역 결과는 BC값이 1.01로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사업성 BC값 경제적 타당성 조사함에 앞서서 신정 차량 기지를 활용하겠다는 전제를 포함시키고 용역조사를 시행을 했어요. 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경제적 타당성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AHP 분석 방법이라는 타당성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느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적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타당성 분석 방식인데요. 거기에서는 또 0.554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0.5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하지만 0.5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을 미시행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네. 타당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결과는 좋게 나온 거죠. 양쪽 측면에서. 근데 문제는 서울시의 사전 용역 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특히 신정 차량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신정 차량 기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신정 차량 기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400량입니다. 네. 주로 2호선에
노선에 다니는 열차의 차량들이 주박을 하고 있는데 원종에서 홍대 입구 간의 광역철도는 약 13편성 13대의 차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6편성 즉 24량의 열차만 주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소화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 기지를 신설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신정 차량 기지의 활용 여부가 핵심 네. 쟁점이 되겠네요. 네. 이 차량 기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면 사업이 무산되게 되나요? 신정 차량 기지의 활용 문제는 사실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차량 기지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열차 개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열차가 개통하고 운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운행했던 차량들이 회송해서 주박해야 될 기지가 있어야 되고 또 안전을 위해서는 검수선이 있어서 항상 안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차량 기지는 열차 개통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사실 원종 홍대 입구 간 지하 광역철도 사업은 상당한 난관에 네. 봉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차량 기지를 만들어야 해요. 네. 근데 지금 신정 차량 기지를 좀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신정 차량 기지의 유유부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조금 인근을 편입을 해가지고 차량 기지를 확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신설로 차량 기지를 만들어야 하는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량 기지를 신설해야 한다면 네. 문제는 사업비가 되겠죠.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네. 국토부에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이 차량 기지 신설 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건지, 뭐 증액이 된다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업비 부담 문제는 3대 7회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3, 정부가 7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서울시에서 자체 용역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정 차량 기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1조 3,600억 원이 소요될 걸로 추산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정 차량 기지가 아니라 차량을 신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무려 2조를 넘어가게 되는 2조 1,600억 원으로 8,400억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차량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34,500평방미터, 즉 10,000평 규모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신설 기지를 짓기 위한 예산만 2,400억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 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사업을 할 경제성은 못 느끼겠다 없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이 수도권 서부 지역 개발을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은 사실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 마곡지구가 지금 엄청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서남부와 서북부권의 교통 대책 시설은 미비한 편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도 경제적 타당성은 떨어지지만 이 사업은 서부 광역철도 사업은 서부권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천의 입장에서도 사실 오정구 원정동이 사실 개발이 조금 더뎌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원정동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라도 사실 부천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인천시에도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장기적 계획이지만 인천시에는 인천 지하철 3호선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3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계양구 서운동, 작전동, 그리고 효성동, 더 나가서 그 밑에 있는 부평구의 삼산동에서 이 광역 철도를 통해서 환승을 통해서 부천, 그리고 화곡, 가양, 네. 더 나아가서 홍대 입구에 이를 수 있는 인천 시민들도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 개선이 되는 광역철도입니다. 네. 상당히 그 정책적 타당성은 매우 높은 광역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자칫하다가는 이게 네. 지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가 있는데 국토부가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국토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다라는 게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네. 근데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그리고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대형 사업일 경우에는요. 반드시 기재부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그 조사에서 국토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한 경제적 타당성만 보면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정책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 그 차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HP 분석 방식이라는 타당성 방식처럼 왜 그러냐면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인덕원과 수원 간의 지하철을 복선화하는 사업하고 또 8호선 별내선을 연장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요. 사업성, 경제적 타당성이 1 이하였어요. 하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통 대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가 추진해가지고 진행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국토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서울시에서 나온 영역조사 결과서는 지나치게 경제적 타당성에 집중돼 있고 예산 수반 부담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기 서울로 들어오는 교통 대책에 대해서 좀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광역도로, 광역철도가 확충이 될수록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서울 시내로 들어와서 혼잡을 일으키게 된다는 문제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지자체 이기주가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객관성이 담보되는 KDI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국토부가 역할을 한다면 지자체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텐데요. 네. 이 원종 홍대 입구간 철도 사업 해법은 없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의 갈등으로 비화된 게 있어가지고 사실상 손쉬운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국토부 그리고 서울, 경기, 더 나아가서 마포구, 강서구, 부천까지 한 테이블에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하게 좀 해안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의 쟁점은 사업비, 비용, 부담 문제, 증가되는 거에 대한 그 예산 수반 문제와 더불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광역철도의 노선을 좀 연장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수정하거나 변경을 해서 사업성을 좀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적인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 광역철도의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정치적 노력과 역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도 자세하게 아주 네.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